네, 자, FAT 1급 기출문제풀이 제56회 이론시험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 백데이터 제가 이론시험에 같이 첨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감독관 확인번호 FS2번입니다. 합격률은 지난번 55회보다 약간 올랐어요. 49.97, 거의 50%죠. 이제 새로운 시험 형태에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까지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업이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이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영업 손익 1년 단위로 전기와 비교하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그러죠. 맞는 말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이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단 영업 비용입니다.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은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 비용을 포함한다. 맞는 말이고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자 여기 순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반대되는 말이 총액입니다. 자, 순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순액으로 순수한 금액 뭐예요? 약분해가지고 남는 금액 잔액만 한다는 말이 돼버리죠. 요거 안 됩니다. 거기에 모든 수익과 비용은 총액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전부 다 기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그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2022년 10월 상품 재고장이다. 주식회사 항공이 재고자산 평가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에 10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자,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가 쭉 나와 있고 월초 재고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 150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일 300개를 매입했습니다. 그럼 현재 450개가 있죠? 근데 10월 21일 매출 250개 했어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죠. 우리 편의점에 가보면 우유 같은 거 날짜 유통기한이 짧은 거 얼마 안 남은 걸 앞쪽으로 놓잖아요. 자, 그러면 150개 먼저 팔고요. 그럼 나머지 100개, 요거 100개 빼면 200개가 남죠. 자, 그 다음 29일 날 또 매입했습니다. 200개.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건 요 200개 단가 1,400원 하면 28만 원. 그 다음 또 여기 200개가 있죠. 곱하기 1,300원 하면 26만 원. 자, 두 개 더하면 54만 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10월 29일 현재 기말 재고액은 54만 원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입선출법만 이해하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기 매매 증권, 단기 1년 이내. 그 다음 매매, 수시로 사고 파는 회사에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 안 되면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취득하면 시장성 유무와는 무관하다. 시장성이 있다 없다는 뭐냐면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주식이 대표적인 경우죠.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유무와는 무관하다 이러면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나왔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 수수료 비용, 우리 주식 살 때 0.25% 수수료 내잖아요. 자, 그 수수료 비용은 단기 비용 981번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 그거는 투자 자산에 들어가죠.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자산에 포함을 합니다. 요것만 별도의 비용으로 한다. 이거 맞는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결산 시에 시가, 보통 12월 28일 날 증권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는 이렇게 내리죠. 자, 그때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냐 손실이냐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 계산해서 요거 나중에 영업이익이냐 아니냐 따집니다.
자, 맞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해서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 또는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4번 문제 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주식회사 항공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상태표 여기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이익여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유동자산은 75만 원이다.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상품, 요거 재고자산이죠. 자, 이건 당좌자산이고요. 어쨌거나 요 전체가 유동자산입니다. 요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이거는 유형자산이죠. 자, 유동자산 75만 원 맞는 거 봅시다. 요 세 개 더하면 115만 원이죠. 자, 정답은 나왔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투자자산은 10만 원이다. 요 투자부동산 하나 있죠. 요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입니다. 장기차익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거는 비유동부채죠. 자, 두 개 더하면 120만 원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25만 원이다.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기타 포괄손익 두 개 다 더한 거죠. 25만 원 맞습니다. 이것도 4번도 맞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고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거기에 들어가서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보면서 하세요. 예, 참고로 볼 수 있고 아니면 계정강목및 적유등록 메뉴 거기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대손 상각에 대한 문제인데 자,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이 비용 계정 과목에 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매출채권이 대손에, 자, 매출채권입니다. 이거는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반영하는 비용 계정 과목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죠. 그래서 가는 대손 상각비이고요. 단기 대여금이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반영하는 비용 계정 과목, 이거는 매출채권이 아니에요. 얘처럼. 그럼 얘는 뭐예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2년 6월 30일 요 함정을 파놨어요. 딱 중간에 걸쳐놨습니다. 기록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2021년 12월 31일 취득원가 500만 원, 감가상각누계 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근데 중간에 6월 30일 이 처분하는 날짜까지 230만 원에 이걸 처분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월날 상각. 자, 정액법 공식으로 하면 내용연수 5년분에 취득원가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0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데 그래서 요게 2021년 취득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감가상각 누계 200만 원, 요게 2년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돼 있는 거고, 자, 문제는 이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월할 상각이라 그랬으니까 월 단위 6개월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니까 나누기 2. 그러면 50만 원어치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추가가 돼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 원 더해주면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 사서 250만 원 감가상각 지금까지 낡아버렸어. 그러면 장부상으로 자산가치는 250만 원이 됐죠. 자, 이게 장부가액입니다. 25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230만 원에 팔았으니까 싸게 판 거죠. 20만 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붕괴 문제가 나왔는데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에 주식회사 항공이 수행할 결산정리 붕괴로 옳은 것은 월날 계산한다 그랬고 2022년 10월 1일
보험 계약 체결 후 1년분 보험료 120만 원. 그러면 월 얼마예요? 10만 원이란 뜻이죠. 12개월로 나누게 하면 지급하고 보험료 지급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자, 요거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차변에 보험료 120, 대변에 현금. 근데 12월 31일 됐어요. 그럼 몇 달 지났죠?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10월도 들어가야죠. 10월, 11, 12, 3개월은 이미 경과가 됐으니까 30만 원은 보험료로서 비용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장부에. 근데 문제는 나머지 90만 원, 요거 빼면 90만 원은 보험료가 아직 효력이 남아있어요. 내년도 9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요거 지금 이 90만 원 그대로 두면 이거 장부는 엉터리죠.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보험료는 내년도 비용이니까 내년도 장부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120만 원 중에 90만 원은 장부에서 취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90만 원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보험회사 가서 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돈 돌려받은 효과, 자산을, 돈 들어오면 현금이나 자산 증가하는데 자산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급비용. 그러면 앞에 선급자가 붙으면 선급금처럼 자산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돈 돌려받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90만 원, 대변의 보험료 90만 원. 자, 요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요거는 전산회계 2급 저희 박쌤 전산회계 네이버에 거기 와서 수익비용 이연비 예산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한 거 있으니까 그 이론 강의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부가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 근데 여러분 제주시청, 전 제주도 출신이니까 시청 도청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습니다. 학교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단체는 아닙니다. 근데 물건을 많이 사요. 이것저것 조달청을 통해서.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면 그 탈세하잖아요. 탈세를 막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다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도 사업자 등록번호, 학교도 마찬가지 다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고를 해요. 부가세를 낼 일은 없지만 뭐 매출하지나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 사업을 하는 데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탈세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신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없다. 이건 틀린 겁니다. 현지가 일단 틀린 것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수,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 여러분들 그 요즘 뭐 벚꽃 피니까 축제들 많이 하죠. 축제하면서 축제 기간에만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뭐 마을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일시적입니다. 그거 한다고 며칠 한다고 사업자 등록증 내라고는 안 해요. 아무리 국세청이 깐깐하고 무섭다 그러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 거고요.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왜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당연히 물려주겠죠. 폐업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정정사유로 보는 거야. 자, 이 사업을 폐업할 거라면 폐업신고서 내야 되겠지만 계속 이어서 아들이 이어받아서 할 거야. 또는 딸이 자식들이 이어받아서 할 경우 이거는 정정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되니까 맞는 말이고요.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세금도 안 내고 장사를 해. 그래서 우리 보면 옛날 길거리에 많았잖아요. 그 노점상들.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아닌 노점상이면 철거할 거고 도로가 아닌 데서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직권 등록해서 그래서 세금 미납분을 이제 추징하는 거죠. 자, 맞는 말이고요. 은주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공급 시기. 이거 종종 나오는 문제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 어떤 때 요 날짜를 판매한 날짜로 보느냐 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론에서 설명했던 내용. 재화의 공급 시기는 현금으로 팔거나 할부 판매 또는 외상 판매. 요거 뭐 다 같은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일단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서 재화가 넘어가. 그러면 판매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신세계 뭐 이마트 이런 데 보면 상품권을 판매한 날이 아니고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와서 물건 가져간 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자, 근데 할부 판매는 물건 넘어가는 시점이라 그랬는데 부가세법상 장기 할부 판매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자동차 같은 경우 2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2년치, 3년치를 한꺼번에 세금을 왕창 낸다? 돈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대가의 각 부분, 할부금을 받을 때 그 시점에 매출로 해라. 그래서 자,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판매는 구분이 돼야 되고요. 자, 쭉 내려와서 해외에 반출했을 때 뭐냐? 이거 수출이죠. 수출한 재화를 선적 또는 기적. 선적은 배에 실는 거. 기적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동 때문에 비행기로 가요. 기적, 비행기의 기입니다. 예, 요때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현금 판매, 재화가 넘어갈 때 맞죠. 외상 판매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외상 판매 현금 받을 때 하면 우리가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거 못 적죠. 분개를 한다는 건 그걸 그날을 판매 기준으로 본다는 건데. 그래서 요건 틀린 것. 장기 할부 판매는 어떻게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 맞고요. 내국 물품이 국외 반출은 수출 재화의 선적, 배에 실거나 비행기에 실을 날, 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하면 매출세액 10%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원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매입한 금액. 그러면 그거를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서 사용하는데 상품 운반용 트럭 구입 관련 매입세액, 요 고정자산 매입한 거 당연히 매입세액 받아야죠. 그 다음에 본사 건물이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건물을 증축하거나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뭐 그럴 때 당연히 이것도 공제받죠. 거래처 접대비 코드번호 813번인데 접대비는 비용으로 회사에서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은 받습니다. 뭐 업종에 따라서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접대 한도는 있지만 근데 세금은 환급받거나 공제받지 못합니다.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부가세에서 매입세액 공제,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매입세액 불공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두 개 합치면 90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네이버 박쌤 전산에게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질문 올려도 되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네이버에 와서 질문을 여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검색창에 질문 답변이 여기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질문 답변이 한 3, 40만 개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부하면 되겠고 가입 간단합니다. 등업 이런 거 없습니다. 객관식 질문 몇 개만 답변하면 마음 놓고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수고하셨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